인간은 언제나 불멸을 꿈꿨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피를 마셨다. 이번 에피소드는 고대부터 현대까지 불사의 피를 추구한 실제 집단과 그들의 숨겨진 의식, 금기, 저주받은 유산을 추적한다. 역사 속에서 이들은 어떻게 존재해왔으며 왜 아직까지도 그 흔적이 남아있는지를 긴 여정을 통해 살펴본다. 이야기는 고대 로마 제국의 뒷골목에서 시작된다. 루미나 사크라 루미노 세크러, 즉 신성한 빛이라 불리니 교단은 로마의 몰락기, 불안한 제국 말기에 비밀리에 존재했다. 이들은 황제의 영생을 실현하고자 했고 제국을 영원히 지속시키기 위한 열쇠가 피에 있다고 믿었다. 그들의 의식은 늘 피를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특히 순수하고 젊은 자의 피는 신과 연결되는 매개로 여겨졌다. 의식이 열리는 날이면 작은 지하사원에는 촛불과 향연이 가득했고 단단히 봉인된 문 뒤에서 젊은 이들의 피가 작은 황금잔에 담겨졌다. 그 피는 높은 사제들이 마셨고 때로는 입에 머금은 채 주문을 속삭이기도 했다. 피는 기억을 남기며 순환한다. 이 문장은 지금도 지하에서 발견된 유적 벽면에 남아있다. 수세기가 지난 후 14세기 중세 유럽의 어두운 골목과 페스트가 창궐한 도시의 그림자 속에서도 이와 유사한 집단이 등장한다. 그들은 루비 알바루비 엘버, 붉은 백합이라 불렸다. 플랑드르 지방에서 퍼진 이 조직은 페스트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자들이 중심이 되었고 생존을 단순한 우연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들은 피에 대한 의식을 매년 동진할 거행했다. 신입자는 혈맹으로 받아들여졌고 그 의식은 목숨을 거는 서약과도 같았다. 붉은 와인잔 속에 떨어지는 한 방울의 피, 그리고 그것을 마시는 자들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라 연결된 자가 되었다. 17세기 이탈리아에서는 카르네 아템포스칸 ATMPOS, 시간은 없는 살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된 소수 비밀 결사가 존재했다. 이들은 생명 연장에 집중했고 그 핵심에는 의식 중 마시는 피가 있었다. 특히 베네치아의 카르네 일족은 한간에 죽지 않는 귀족이라 불렸고 실제로 100년을 넘게 산 가문 구성원이 존재했다는 비공식 기록도 있다. 이들의 묘비에는 사망일자가 비어있거나 여러 번 더 씌워져 있었다. 그리고 20세기 초 프랑스 파리의 지하 카페들 중 하나에서 루세르 OUCHR라는 명칭을 쓰는 결사가 활동한 흔적이 남아있다. 이들은 뱀파이어를 신화가 아닌 실제하는 존재로 인식했으며 자신들의 삶을 이를 모방하여 살아가고자 했다. 루세르는 매주 금요일 자정, 검은 벨벳으로 장식된 방에서 모였고 피의 연회라 불리는 식사를 준비했다. 피는 상징이었지만 동시에 도구였다. 이들은 피를 통해 기억을 공유하고 시간의 지배에서 벗어나려 했다. 루세르의 의식은 단순한 마시는 행위를 넘어서 퍼포먼스에 가까웠다. 시, 음악, 무언극을 통해 피의 신비로움을 표현했으며 관람자는 참여자가 되고 참여자는 신자가 되었다. 기록에 따르면 그들의 의식에 한 번이라도 참여한 자는 이후 꿈속에서 시간을 거슬러 걷는다고 증언했다. 이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정신적 트랜스 상태였고 일부는 이를 통해 과거 삶의 환영을 보았다고 주장했다. 현대로 오면서 이러한 집단은 사라진 듯 보였지만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지하세계가 이들을 다시 잊기 시작했다. 다크웹 상에서는 비탈릭 브라더우드 VITALIC 브라더우드라는 명칭으로 알려진 비공식 국제 커뮤니티가 보고되었다. 이들은 혈액을 통한 영적 진화를 주장하며 특정 유전자를 지닌 자만이 재생과 기억 공유의 의식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비탈릭 브라더우드는 정기적인 모임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누어 진행하며 그들은 피가 맑은 자, 즉 윤리적 마이너스 유전적으로 정제된 차들의 혈액을 수용함으로써 단계를 넘을 수 있다고 믿는다. 이들은 의식의 기록을 비공개로 보관하고 있으며 일부 영상과 오디오 파일은 비트체인 기반 서버에 보관된 것으로 추정된다. 관련 추적자들은 이 공동체의 실제 구성원 중에는 과학자, 의료인, 예술가, 기업가 등이 혼합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의 공통된 목적은 단 하나, 죽음을 뛰어넘는 자가 되는 것. 이 모든 이야기의 공통된 상징은 단연코 피다. 피는 단순한 생물학적 요소를 넘어 기억의 매체이자 존재의 연장이며 금기의 문이기도 하다. 이들이 피를 마시는 행위는 육체적 욕망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를 다시 쓰는 의식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미친 자들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인류가 감히 넘지 못했던 선을 먼저 건넌 선구자들이라 여긴다. 그리고 그들이 남긴 문장 하나가 오늘날까지도 몇몇 고문서 속에 희미하게 남아있다. 피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흐르고 이어지고 남는다. 그리고 때가 되면 다시 부른다. 과연 우리는 그 부름에 응답할 것인가? 아니면 외면할 것인가?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피의 상속자들 선택받았다고 믿는 혈통과 비밀 가문의 유산을 따라갑니다. 로그인 미스터리를 구독하고 어둠의 역사 속으로 함께 걸어가자. 이번 에피소드는 고대부터 현대까지 불사의 피를 추구한 실제 집단과 그들의 숨겨진 의식, 금기, 저주받은 유산을 추적한다. 역사 속에서 이들은 어떻게 존재해왔으며 왜 아직까지도 그 흔적이 남아있는지를 긴 여정을 통해 살펴본다. 이들은 황제의 영생을 실현하고자 했고 제국을 영원히 지속시키기 위한 열쇠가 피에 있다고 믿었다. 특히 순수하고 젊은 자의 피는 신과 연결되는 매개로 여겨졌다. 의식이 열리는 날이면 작은 지하사원에는 촛불과 향연이 가득했고 그 피는 높은 사제들이 마셨고 때로는 입에 머금은 채 주문을 속삭이기도 했다. 루세르는 매주 금요일 자정, 검은 벨벳으로 장식된 방에서 모였고
피의 연애라 불리는 식사를 준비했다. 이들은 피를 통해 기억을 공유하고 시간의 지배에서 벗어나려 했다. 시, 음악, 무언극을 통해 피의 신비로움을 표현했으며 관람자는 참여자가 되고 참여자는 신자가 되었다. 기록에 따르면 그들의 의식에 한 번이라도 참여한 자는 이후 꿈속에서 시간을 거슬러 걷는다고 증언했다.